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포 장릉과 개발 광풍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포 장릉에서 남향으로 바라본 지금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남쪽에 조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계양산 자체가 이렇게 아파트 고도 제한이 없이 높게 세워지다 보니까 가려져서 우리 조선 왕릉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18지역에 40기의 조선 왕릉이 오늘날까지 잘 전해오고 있는데요. 자, 이 조선 왕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뿐만 아니라 왕의 업적을 기리는 존경의 표시로서 결국 5000년 내에 한반도의 왕실 무덤 건축이 하나의 완성된 예가 조선 왕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릉은 남쪽을 바라보고 뒤쪽에는 언덕에 있는 배산 임수터에 특별히 이렇게 이상적인 자리에 마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조선 왕릉이 갖는 중요한 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김포 장릉이 되겠는데요. 김포 장릉은 원종과 인원 왕후의 안식처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왕릉은 남쪽을 바라보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피장자, 묻힌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합장을 한 경우는 이 오른쪽, 자, 이쪽이 결국 왕의 원종의 무덤이 봉분이 되겠고요. 왼편이 왕비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향을 되게 돼 있고 앞에 조산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남북축 위에 왕릉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종이라는 분은 원래 왕위에 오르셨던 분은 아니었고 그의 아들이 16대 인조로 광해군을 축출하고 소위 인조 반종으로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선조의 5번째 아들이었던 이 정원군은 결국 대원군으로 추증이 되게 되고 그의 묘는 나중에 원에서 격상되어서 오늘날으로 장릉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의 아들이었던 인조의 무덤이 파주에 가까이 장릉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이름도 똑같지만 한자는 다릅니다만 그 가까이에 그의 아버지의 묘가 김포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것이 바로 김포 장릉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날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김포 장릉이 문제가 되게 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왕릉을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에 있는 봉분을 향해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즉 객관적인 입장에서 왕릉을 바라보다 보니까 홍살문을 거쳐서 신도를 거쳐서 그리고 정자각이 있고 오른편에는 그의 비각이 있고 강이라고 하는 언덕을 위에 이 언덕 위에 봉분이 있는 것이 바로 조선 왕릉의 하나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봉분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이 언덕 위에 있는 왕릉을 이렇게 올라다 보는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봉분을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봉분 앞에 혼유석이라고 하는 상석들이 마련이 되어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과 무인석 그리고 주변 지역에는 각종 석양, 석호 등의 성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 봉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명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명등을 기준으로 해서 주산과 조산을 이 좌우 대칭과 하나의 중심축을 이루게 되는 그래서 기준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바로 이 기준 속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의 조산에 해당되는 계양산이 있게 마련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남쪽에서 북쪽에 있는 봉분을 바라볼 때는 문제가 안 되었었던 건데 지금 이 피장자의 입장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될 때 이 조산에 해당되는 이 시야가 오늘날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법상에는 이 앞에 조산이 가리지 않도록 하는 고도 제한에 이런 심의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김포 장릉 지역에
이 개발 과정에서는 그런 사전 심의 과정 없이 초고층의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실제적으로 이 조산이 보이지 않게 되는 사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지금의 문제점의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파트가 이 앞에 세워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이것이 15층짜리였고 실제로 이 조산이 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인데 새롭게 이 장릉과 축 사이에 아파트가 새롭게 건축이 되는데 이것이 15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결국 이것이 김포 장릉과 계양산 사이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사태가 벌어져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동그라미 원 사이에 이미 심의 없이 이렇게 이미 아파트가 건축돼 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파트의 건축 자체가 지금 중단되었고 이거 자체를 한마디로 다 철거해야 된다라는 시민 청원들이 이렇게 서울 채택되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40기의 조선 왕릉이 하나로 묶여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 왕릉 자체가 결국 가치를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왕릉의 문화유산의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점이죠. 자,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것 자체를 철거해야 된다고 하는 논의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것을 이미 분양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권의 침해를 받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간단치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미신여식이라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우리의 하나의 전통의 중요한 가치로서 자리 잡아 왔었던 조산으로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축 속에서 좌청룡 500호 속에 중요한 혈처에 이렇게 묘를 써 왔었던 이런 전통이 훼손되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명 등을 기준으로 조산과 안산을 봉우리를 연결했던 자연의 축이 표시되었었던 옛 지도에처럼 이 장릉의 뒷산 금정산으로부터 앞에 계양산을 바라다 보였던 이러한 축의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들이 깨지게 되어서 지금 이렇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축 속에 결국 초고층 아파트가 계양산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이 결국 이러한 김포 지역의 개발에 큰 바람이 결국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적인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점이 오늘날 이 김포 장릉과 관련된 큰 논란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의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거듭 일어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김포 장릉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